2차 전지는 애증의 2차 전지입니다. 그죠? 네, 주도주로 가면 역시 주도주고, 그죠? 네. 또 좀 올라가나 싶으면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네. 또 누르고, 네. 테슬라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 당장 국내 2차 전지 셀에서는 LG 엔솔이 대장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호예수 풀리면서 나올 물량이 이달 말에 이제 사주 네. 물량이 있다는 네. 거하고, 게다가 또 뭐, 주문 축소? 오더컷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LG 엔솔 어떻게 봐야 돼? LG 솔루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뭐 오늘 장중에 네.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LG 엔솔의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향 오더가 네. 오더컷이 나온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가 돌면서 LG 엔솔루션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 매출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LNF 같은 종목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장중에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뭐 일부 각 증권사의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늘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는 아래꼬를 좀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컷이 아닌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는데, 우선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작년에 12월 미국의 신차 재고가 180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신차 재고가. 신차 재고. 네, 그래서 지금 그렇죠. 네. 지난해 4분기 동안 미국의 신차 재고는 증가율이 37%. 네. 신차 재고가 늘어난 거죠. 반도체 관련된 공급이 조금 완화되기도 했고, 네. 수요에 대한 이슈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요. 하고. 네, 신차 재고가 37% 증가했는데, 일간 판매 강도는 개선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약간 수요가 확실히 좀 줄고 있는 게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그대로 간다면은 아마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리점에서 파는 매니저들이 받아가는 인센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상방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수요가 좀 주니까 팔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팔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수익성이 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약간 부담이 분명히 되는 거죠. 22년도만 본다면 실제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못 올랐고, 그거는 이제 그런 피크아웃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완성차가 조금 안 좋았던 이유는 이것도 하나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1월 13일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최대 20%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엄청 가격 내리네요. 네. SUV 범위를 이제 두고 논란이 됐던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도 이게 관련된 20% 가격이 최근에 찾아온 분들은 엄청 빠지니까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도 테슬라 매장에 항의 방문을 100명, 200명씩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호구냐, 비싸게 샀는데 갑자기 가격을 이렇게 계속 내리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SUV 범위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모델 Y 롱레인지도 이게 되니까 가격 인하로 IRA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하드웨어를 시장에 많이 깔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치킨 게임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단 시장에 많이 깔자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하드웨어를 많이 깔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를 팔고 부가적으로 그렇죠. 뭘 팔겠다. 그렇죠. 테슬라가 지향하는 것은 차량 하드웨어를 파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거는 소프트웨어를 깔기 위한 하나의 하드웨어를 까는 전략을 스텝 1으로 잡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굉장히 가격 하향을 조정을 급하게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하드웨어를 빨리 깔아서 전반적으로 MS를 늘려서 소프트웨어를 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게 하드웨어를 최대한 싸게 많이 팔려는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다소 좀 빠지겠죠. GPM 마진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이익 마진율이 30%에 달했기 때문에 전기차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슬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일부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관련된 새로운 오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의 테슬라 모델 오더가 5배 이상 는 것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월간 단위로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은 가격 하향 조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섹터가 좀 더 적자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GPM 마진율이 30%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충분히 내려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전기차를 완성하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 업체에게는 거의
재앙과 같은 수준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본 업체는 이렇게 테슬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진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가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뭐 모델 3의 뭐 RWD 관련된 부분에서 6.4% 인하하면서 한 44,000달러 정도까지 빠져 있고요.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54,000달러 정도, 그리고 5인승으로 분류됐던 텍스 크레딧에서 제외됐던 부분도 모델 Y 롱 레인지가 지금 66,000달러 정도 수준에서 53,000달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5,000달러 이하 가격이 되니까 7,500달러 텍스 크레딧이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확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18.6%나 인하하면서 거의 7만 달러 수준에서 57,000달러 떨어졌고요. 모델 Y 보조금 수령 후에 가격이 모델 Y 같은 경우에 45,000달러 가는데 이게 기아 EV6가 5만 달러니까 10% 정도 쌉니다. 기아보다도, 네. EV보다도. 네, 그렇죠. 기아 EV6가 좋은 차죠. 그렇죠. 근데 글로벌에서 수요가 어떤 차종을 과연 선택할 것인가, 미국에서. 결국은 테슬라 쪽에 손이 갈 거예요. 10%나 가격이 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오닉 5도 43,000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5와 테슬라 모델 Y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모델 Y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최근에 완성차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가다가 좀 주춤거리는 이유가 그거군요.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대적 성과가 테슬라 상당히 압도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판매 성장률이 40%입니다. 근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성장률은 마이너스 3%였으니까 테슬라의 성장률은 월등합니다. 압도적이에요. 테슬라가 뭐 자기네 목표치만큼 성장률이 못 갔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 비하면 뭐 엄청 좋은 거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3% 역성장했는데 테슬라는 작년에 40% 성장했으니까 목표치는 못 갔다 하더라도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세계 누적 운행 대수의 증가가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된 그 FSD 베타 이 소프트웨어를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도 가격마다 다른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월 10만 원짜리를 깔게 되면 어떤 기능이 있고, 예를 들어 월 5만 원짜리 그 소프트웨어를 받게 되면 그 기능이 제한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깔고 운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테슬라라는 어떤 차, 모델 Y나 이런 게 깡통 차를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가 받느냐에 따라 기능이 월등하게 달라집니다.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독 경제를 가든 뭘 하든 아니면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하든 그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테슬라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리 좀 해보면요. 테슬라는 이제 사실은 가격을 내려도 살 구조가 살 길이 있으니까 가격이나 하면서 마켓 시어를 차를 많이 깔려고 하는 거고, 테슬라 주가도 엄청 빠졌는데 반등 오니까 그건 또 차치하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미국에도 뭐 GM이나 포드나 다 전기차 하잖아요. 그래 국내 현재 기아 자동차 기존의 완성차 업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거고. 악재죠. 그리고 일본 업체는 완전 재앙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도요타만 생각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현재 자동차 MS가 거의 20% 이상 되죠. 엄청난 이제 MS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잘 안 사는 뭐 미쓰비시, 혼다 이런 회사들도 각각 1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합쳐서 10% 넘어갔거든요. 11% 넘게 지금 나오는데 그게 역사적 MS 신고가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로만 놓고 보면 미국 시장에서 2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세 발의 피입니다. 거의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팔고 있고 거기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거고, 3위하고 4위 격차가 10% 이렇게 MS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2위를 해서 잘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이 위협이, 가격적인 위협이 다른 완성차들 업체는 거의 재앙이고, 일본 업체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했던 일본 업체들은 거의 진짜 재앙이죠. 재앙과 같은 상황이고, 새로 신차를 놓기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적자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경쟁차가 전기차 가격을 확 내린다?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쨌든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30% GP 마진율에서 깎아 해도 한 20% 정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마진율은 고가할 수 있고,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전략적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시장에 깔 수 있다는 점에서는 테슬라의 전략은 상당히 무서운 거죠.